상대방 잡으려고 던진 돌에 자기 발등 찍는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의 착오였을까요?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발등 찍었다, 통일교 해산시키려다, 민주당 게이트만 키운 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없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향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기 심장을 겨누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체스 두다가 이기는 슈인 줄 알고 뒀는데 그게 알고 보니 최악의 자충수였던 거죠. 오늘 저희는 이 공격이 왜 실패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수부터 한번 보죠.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그 발언,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특정 종교재단이 정치권과 유착하는 건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면서 해산까지 거론을 하거든요. 여기서 특정 종교재단은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한 거고요. 그렇죠. 당시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이건 통일교 자체를 공격한다기보다는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국민의힘, 즉 야당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아,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다.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둘을 그냥 싹 묶어서 공격하려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재단을 해산시킨다는 건 정말 강력한 카드잖아요. 엄청나죠? 네, 한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정치적으로 얻을 게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야당의 자금줄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었겠네요. 충분히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시나리오가 법정에서 나온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었어요. 통일교 핵심 인물 윤영호 씨의 입이 열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는 자기들만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윤영호 씨는 방패가 아니라 쌈콩총을 들고 있었던 거죠. 쌍콩총이요? 네, 그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 줬다 이 말을 터뜨린 순간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야, 그야말로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이거네요. 자료에 나온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 한 명한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시계. 시계까지요? 네, 그리고 다른 전직 의원한테는 2020년에 3천만 원. 이렇게 액수랑 시점이 정확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 증언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팀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서 사법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윤영호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진술을 했어요. 민주당 인사들한테 돈 준 사실을요. 그러니까 특검은 통일교가 여야 안 가리고 돈을 뿌렸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힘 쪽 혐의만 기소하고 여당인 민주당 관련 혐의는 그냥 묻어버린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민중기 특검, 이 역할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공식 해명이 인력과 시간의 한계였다고요? 네, 그렇게 해명했죠. 근데 그건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야당 수사하느라 바빠서 여당은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 이건 그냥 변명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절차를 무시했다고요? 네. 범죄 혐의 진술을 확보하면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으로 입건해서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군요. 안 한 거죠. 특히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공소시효? 네. 2018년 혐의는 올해 연말이면 시효가 끝나요. 시간이 얼마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특검이 그냥 뭉갠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덮으려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이게 법정에서 폭로되고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제야 특검이 부랴부랴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도둑질하다 들키니까 원래 제자리에 두려고 했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윤영호 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영원히 묻혔을 거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건 번호 부여 시점 자체가 특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된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야당 잡으려고 풀어놓은 사냥개가 알고 보니까 자기 집도 물어뜯는 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돈 받은 건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 이런 항변인 거죠. 프레임 자체를 깨버린 거네요. 네,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발이 묶여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게이트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메랑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어떤 타격을 주게 될까요?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벌인 일인데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히 못 피하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옵니다. 첫째는 법적, 제도적 책임이에요. 특검의 이런 명백한 편파 수사, 직무유기는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 여당 비리 방탄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아주 심각한 흠집이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여론의 문제일 거고요. 네, 특히 자료들을 보면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주로 친문계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도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경쟁 파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내심 이걸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니컬한 분석도 나와요. 정적들이 타격을 입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일반 대중에게 친명이나 친문이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또 민주당이 돈 받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이 그걸 덮어주려 했다. 이 사실만 딱 각인되는 겁니다. 결국 내 편 비리는 눈 감아준다는 이중잣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그렇게 방어하면서 자기가 임명한 권력기관의 불공정은 용납했다. 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네요. 통일교 측 성명서를 보니까 표현이 아주 날카롭던데요? 네, 거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법 행위로 단체를 해산해야 한다면 과거 민주당의 여러 비리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먼저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더 건드리면 민주당에 돈 준 사람들 명단 다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로도 들리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이 수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외통수로 들어섰습니다. 공소시효가 코앞이라 수사기관도 더는 미룰 명분이 없어요.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누구를 향하게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게 앞으로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야당을 겨냥했던 예리한 칼날이 방향을 틀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이 기막힌 과정이었습니다. 통일교를 압박하려던 시도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는 민주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은 통일교, 민주당 그리고 민중기 특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너무 얕봤고 상대가 준 카드를 전혀 몰랐던 전략의 완박한 실패라고 봐야겠네요. 이 결정, 과연 국민을 위한 충정일까요? 아니면 밥그릇 챙기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